얄미울 정도로의 치밀함도 있고 또한 철부지 같으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머리 위에서 있는 정유라이기 때문에 저 그 부분도 정유라를 어렸을 때 이제 키우면서 도와줬던 보모에게 들었거든요. 정유라는 최 회장 머리에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정유라는 뭘 거짓말을 하고 뭘 진실을 얘기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들어올 때 정유라 씨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가 어디에서 높아졌다 낮아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독심술을 평상시에 하나요?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거짓말할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 거짓말 스타일을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패턴은 눈을 위로 치켜뜨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때 눈동자가 계속 굴러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산 사람은 눈동자 다 굴러다녀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유라 씨 어느 대목에서 거짓말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유라 씨의 시선이 위로 가 있었어요. 앞을 응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하늘을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옆으로 가 있었죠. 정확하게. 옆으로, 옆에, 위상. 기자들 시선을 피했어.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이재 변호사도 그런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근데 저는 이제 뭐 검사 생활은 안 했지만 이 정도 발언하는 거 보면 검사가 어떻게 추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걸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검사 위에 이재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질문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어서 그럴 때는 준비된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들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김선일 평론가. 네. 그래서 대체로 거짓말이었다. 목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차분하게 준비된 듯한 목소리 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원래 정유라 씨가 이렇게 평상시에 썼을 법한 목소리 이 톤이 나오는 경우가 이화여대 특히 입학과 관련돼서 질문 받았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의 목소리 말투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단복 같은 거 입고 가지 않았고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복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승마할 때 입는 옷은 사실 이렇게 임신하고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목에 걸고 간 것도 이제 중대 지원할 때도 걸고 갔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진실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됐고요. 그 다음에 돈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굉장히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 말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울컥했다고 하는 표현도 이제 그때 기자들이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기사로 쓰기도 했는데, 돈도 실력이라는 것도 자기가 이제 아예 키워보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의 진실성 있는 답변이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거,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거는, 뭐, 거의 완벽한 거짓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정유라 씨하고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에 인정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더 주목했던 거는, 정유라 씨가, 100%가 아니라 200%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 거기 현지에서 사용했던 돈 나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애기 기저귀라도 사야 되려면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엄마도 없고 혼자서 계속 있었는데 덴마크에서 그 돈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 국외도피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최준 씨 재산을 덴마크에 숨겼다거나 독일에 숨겼다거나 지금 국내 안에서도 좀 숨겼다는 뭐 빨간 금고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답변해라라고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오늘 그 답변하는 걸 보면서요. 한 대목을 딱 보면서 이것은 준비된 답변이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태어나서 처음 써봅니다. 엄마라 그러죠 늘. 근데 오늘은 계속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생각나는데, 장시호 씨가 국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모라고 안 하고 최순실 씨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도 준비됐던 거였다. 이모를 이모라고 안 부르고 자꾸 최순실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우리 일반적인 일상적인 말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심리 분석. 아니, 근데 평상시 정유라 씨하고 자주 알고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주 소중한 지적질 감사합니다. 이거 지적질이 아니지, 이거는. 소중한 지적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 말투가 나오면 품격이 살아난다고. 품격이 살아난다고요? 네. 이재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발부될 가능성이 50% 미만일 것이다. 그런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저는 걔네가 좀 달라요. 예, 근데 또 그 이후에 연구해 봤더니 예. 3가지 예.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 도주, 사안의 중대성 여기 또 다 걸리더라고요. 다 걸리죠. 예. 그리고 뭐 이게 본인이 사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거면 해외로 도피를 안 했죠. 그렇죠. 이미 그리고 도피한 거죠. 변호인들이나 최순실 씨도 그렇게 권유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내에 있으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해외로 간 게. 예.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기다려서 이제는 뭐 5년 동안 거기 있으면 이게 미결 구금 일수에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이중징역을 새롭게 여기 와서 새롭게 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어린 애기 엄마가. 애기 엄마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이게 뭐 다른 전략이나 뭐 정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예. 포기하는 심정은 온 거죠. 실제 그 덴마크에 있을 때부터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게 불구속 수사 받게 해주면 자기 귀국하겠다라는 얘기. 애기를 볼 수 있으면. 예, 초반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할 때. 그렇죠. 특검 수사 당시에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덴마크에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구속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정당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또 하나 오늘 그 부정입학 관련해가지고 중대도 가져갔고, 시험 볼 때. 예. 그리고 엄마가 그 입학사정관한테 물어봐가지고 가져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메달을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입학사정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저 이거 메달 가져가도 이럴 수 있나요? 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게 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정유라가 갖고 있는 네. 여러 비밀의 그렇죠. 그 문이 열리는 거죠. 저는 정유라 씨가 그 흡사 특검 도우미 역할을 했던 예, 장시호 씨, 예. 예, 장시호 씨처럼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본인은 협조는 안 하려고 그래도 말을 하는 게 다 협조가 되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도 말을 많이 있어요. 하면 그렇게 되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의도하지 않게 진실을 다 고백해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것이 이제 안민석 의원이 그 얘기도 했던데 박정희 비자금 통치자금 문제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수사해서 결국에는 이 비밀 재산 환수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중에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원래 교육받은 부분, 훈련받았던 내용하고 다르게 이야기할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딱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엄마가 말해준 게 있어요. 이러면서 엄마가 실제 이야기를 해준 거를 다 이야기하려다가 다시 또 말을 바꾸거든요. 다시 재정신을 차려갖고 네. 이제 말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 차려서 엄마가 6명 지원하는데 너도 그중에 한 명이다. 원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지금 들으신 대로 어제 그 공항 기자회견에서는 의외로 거침없이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대학 갈 생각도 없었다. 이런 좀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별명이 럭비공인 것처럼 좌충우돌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다 하나하나 계산된 행동들일까요? 짚어보죠. 검찰 출신이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청문위원이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했던 정유라 씨가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예, 제 발로 온 거죠. 아,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예, 뭐 공항에서 와서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유라를 검찰에서 잘 조사를 하면은 망해외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소득 얻을 수 예. 있다? 특히 정유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격이 많이 있어서 예. 알지 못하는 일들을 툭툭 내뱉어서 할 수가 있죠. 역시 럭비 특히 공처럼. 우리 이제 뭐 특검 도우미처럼 우리 장시호 예. 특검 도우미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정유라도 캐릭터상으로 본다면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지 않고는 못 찾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잘 하다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일들 진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캐릭터가 그 사촌 언니 장시호하고 비슷합니까?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하면 더 했지. 사실은 어제 그 장면만 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통 검찰에 소환돼 가는 사람들은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들어가거든요. 마이크 뿌리치고. 근데 어제는 예. 검찰이 말리지 않으면 계속 할 분위기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것을 얼마나 검찰이 잘 이용하느냐인데 그 자리에서 나온 답변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2대 입시에 관련된 답변. 요게 제일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난 학교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겁니다. 난 내 전공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예.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이거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계산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먼저 이제 입학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이게 먼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입학 입시 비리부터. 예.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지 않고 본인들의 책임, 즉 본인의 입학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이고 본인 자체가 대학에 별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 이 사건에 관련된 즉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다. 즉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정도로 방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본인이 이미 입학 당시에 면접도 갔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도 금메달 걸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열심히. 그래서 그건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전공이 모른다는 것은. 예. 그대로 이제 이 수업 한 번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무슨 과에 갔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 뭐 그런 취지 정도로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 자체도 없었는데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한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렇죠. 답변. 그렇습니다. 계산된 발언 쪽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예 말씀하십시오. 네, 뇌물죄 관련된 삼성을 통한 그렇죠. 승마 지원비리 이게 뇌물죄와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최순실을 통해서 삼성에서 6명 지원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6명 중에 1명 정도로는 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네. 그 특별한 특혜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결국 삼성 이 지원에 연결돼 있다는 점으로 그 부분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 관련 예. 박사님 사장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도 추가 조사하다 보면은 예. 삼성의 뇌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의외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고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의 관여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혐의가 뇌물죄인데 삼성과의 이게 가장 또 밝히기 어려운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유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봅니다. 독일에 있어서의 이제 흔적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히 많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죠. 삼성전자재, 삼성그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싶어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검찰에서 정유라를 통해서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은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진짜로 어머니 최순실 씨가 지금 정유라 씨 말대로 어린 딸한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 정말로 정유라 씨가 모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제 단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그래도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 대기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이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그거를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냥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추궁해야 될 것이다. 어제 이 부분 질문이 있었어요. SNS에 정유라 씨가 썼던 부분. 돈도 실력이다. 이제 부모 잘 만난 내 자랑한 거, 이게 국민적인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개를 바싹 수그리더라고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자꾸 커졌던 부분들이, 돈도 실력이다, 백도 실력이다, 이런 부분부터 국민들의 공분이 사서, 그렇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수사기관은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본인에 대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국민들의 질타받을 언행을 자제하겠다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다 미리 이런 질문이 있을 거란 계산을 한 거군요. 이렇게 나왔을 땐 바로 사과해야 된다. 거침없이 사과해야 된다. 정유라의 혐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삼성의 승마 지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뇌물죄에 관련된 게 하나 있고, 또 재산 국외 도피죄가 하나 있고, 이 세 가지가 주요 혐의인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될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이제 이대 입학 학사 비리는 이미 수사가 충분히 됐죠. 어제 이미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4년까지 구형까지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됐다 이래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두 부분이죠. 하나는 뇌물죄 관련된 부분, 삼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이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 재산이 나가 있는 부분, 그게 도피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등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은 재산 몰수 특별법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까지 주장하시더라고요.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제대로 못 건드리고 있다.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최순실 일가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국내에 남아있지 않고 외국에 나갔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이것을 또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형 얼마 살고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갔다 나와서 다시 그 많은 재산들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이게 국민들이 지켜봐 줄 수 있는 문제인가. 저도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답변. 그렇습니다. 계산된 발언 쪽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말씀하십시오. 뇌물죄 관련된 삼성을 통한 승마 지원 비리 뇌물죄와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최순실을 통해서 삼성에서 6명 지원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6명 중에 1명 정도로는 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특별한 특혜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결국 삼성 이 지원에 연결돼 있다는 점으로 그 부분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 관련 예. 박사님 사장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도 추가 조사하다 보면은 예. 삼성의 뇌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의외의 사실 관계가 확인될 수 있고,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의 관여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혐의가 뇌물죄인데 삼성과의 이게 가장 또 밝히기 어려운 지점이다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정유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봅니다. 독일에 있어서의 이제 흔적들에 대해서는 예. 사실상 명확히 많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죠. 삼성전자제 삼성그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싶어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검찰에서 정유라를 통해서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은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진짜로 어머니 최순실 씨가 지금 정유라 씨 말대로 어린 딸한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 정말로 정유라 씨가 모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제 단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그래도,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 대기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이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그거를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냥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추궁해야 될 것이다. 어제 이 부분 질문이 있었어요. SNS에 정유라 씨가 썼던 부분. 돈도 실력이다. 이제 부모 잘 만난 내 자랑한 거, 이게 국민적인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개를 바싹 수그리더라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자꾸 커졌던 부분들이, 돈도 실력이다, 백도 실력이다, 이런 부분부터 국민들의 공분이 사서, 그렇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수사기관은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본인에 대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국민들의. 정유라 씨가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예, 제발로 온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예, 공항에서 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유라를, 검찰에서 잘 조사를 하면은 망해외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소득 얻을 수 있다? 특히 정유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격이 많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툭툭 내뱉어서 할 수가 있죠. 역시 럭비 공처럼. 우리 이제 특검 도우미처럼 우리 장쇼 특검 도우미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유라도 캐릭터상으로 본다면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지 않고는 못 찾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일들 진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캐릭터가 그 사촌 언니 장시호하고 비슷합니까?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하면 더 했지. 사실은 어제 그 장면만 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통 검찰에 소환돼 가는 사람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들어가거든요. 마이크 뿌리치고. 근데 어제는 검찰이 말리지 않으면 계속 할 분위기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것을 얼마나 검찰이 잘 이용하느냐인데, 그 자리에서 나온 답변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대 입시에 관련된 답변. 요게 제일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난 학교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겁니다. 난 내 전공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이거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계산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먼저 이제 입학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이 이제 작년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이게 먼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학 입시 비리부터. 예.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지 않고 본인들의 책임, 즉 본인의 입학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이고 본인 자체가 대학에 별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 이 사건에 관련된 즉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다. 즉 공무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정도로 방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본인이 이미 입학 당시에 면접도 갔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도 금메달 걸고 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그래서 그건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전공이 모른다는 것은. 예. 그대로 이 수업 한 번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무슨 과에 갔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 뭐 그런 취지 정도로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 자체도 없었는데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한 일이다. 본도 실력이라는 것도 자기가 이제 아이 키워보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의 진실성 있는 답변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엄마와 관련돼 있는 거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거는 뭐 거의 완벽한 거짓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그 정유라 씨하고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에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더 주목했던 거는 정유라 씨가 100%가 아니라 200%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 거기 현지에서 사용했던 돈 나 전혀 모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애기 기저귀라도 사야 되려면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엄마도 없고 혼자서 계속 있었는데 덴마크에서 그 돈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 국외도피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최순실 재산을 덴마크에 숨겼다거나 독일에 숨겼다거나 지금 국내 안에서도 좀 숨겼다는 뭐 금고가 빨간 금고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답변해라라고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저는 오늘 그 답변하는 걸 보면서요. 한 대목을 딱 보면서 이것은 준비된 답변이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어머니란 표현을 태어나서 처음 써봅니다. 엄마라 그러죠 늘. 근데 오늘은 계속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생각나는데, 장시호 씨가 국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모라고 안 하고 최순실 씨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도 준비됐던 거였다. 이모를 이모라고 안 부르고 자꾸 그렇죠. 최순실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우리 일반적인 일상적인 말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심리 분석. 아니, 평상시 정유라 씨하고 자주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주 소중한 지적질 감사합니다. 이거 지적질이 아니지, 이거는. 소중한 지적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 말투가 나오면 품격이 살아난다고. 품격이 살아난다고요? 예. 이재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발부될 가능성이 50% 미만일 것이다. 그건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저는 걔네가 좀 달라요. 예, 근데 또 그 이후에 연구해 봤더니 예. 세 가지 예. 구속영장 발부에 증거인멸 도주, 사안의 중대성 여기 또 다 걸리더라고요. 다 걸리죠. 예. 그리고 뭐 이게 본인이 사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거면 해외로 도피를 안 했죠. 그렇죠. 이미 그리고 도피한 거죠. 변호인들이나 최순실 씨도 그렇게 권유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내에 있으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해외로 간 게. 예.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선거까지 기다려서 이제는 뭐 5년 동안 거기 있으면 이게 미결 구금 일수에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이중징역을 새롭게 얄미울 정도로의 치밀함도 있고 또한 철부지 같으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머리 위에서 있는 정유라이기 때문에 저 그 부분도 정유라를 어렸을 때 이제 키우면서 도와줬던 보모에게 들었거든요. 정유라는 최 회장 머리에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정유라는
뭘 거짓말을 하고 뭘 진실을 얘기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들어올 때 정유라 씨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가 어디에서 높아졌다 낮아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독심술을 평상시에 하나요?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거짓말할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 거짓말 스타일을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패턴은 눈을 위로 치켜뜨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때 눈동자가 계속 굴러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산 사람은 눈동자 다 굴러다녀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죠. 근데 그때도 저는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유라 씨 어느 대목에서 거짓말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유라 씨의 시선이 위로 가 있었어요. 앞을 응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하늘을 보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옆으로 가 있었죠. 정확하게. 예, 옆으로, 옆에, 위상. 기자들 시선을 피했어.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다가 좀 이재 인상을 변호사도 좀 그런데 찡그리고. 좀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근데 저는 이제 뭐 검사 생활을 안 했지만 이 정도 발언하는 거 보면 검사가 어떻게 추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걸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검사 위에 이재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질문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어서 그럴 때는 준비된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들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김선일 평론가. 네. 그래서 대체로 목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차분하게 준비된 듯한 목소리 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원래 정유라 씨가 이렇게 평상시에 썼을 법한 목소리 이 톤이 나오는 경우가 이화여대 특히 입학과 관련돼서 질문 받았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의 목소리 말투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단복 같은 거 입고 가지 않았고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복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승마할 때 입는 옷은 사실 이렇게 임신하고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목에 걸고 간 것도 이제 중대 지원할 때도 걸고 갔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진실일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됐고요. 그 다음에 돈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굉장히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 말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울컥했다고 하는 표현도 이제 그때 사용을 기자들이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기사로 쓰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새롭게 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애가 어린 애기 엄마가 애기 엄마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뭐 다른 전략이나 뭐 정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심정은 온 거죠. 실제 그 덴마크에 있을 때부터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게 불구속 수사 받게 해주면 자기 귀국하겠다라는 얘기. 애기를 볼 수 있으면. 초반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할 때. 그렇죠. 특검 수사 당시에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덴마크에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구속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정당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또 하나 오늘 2대 그 부정입학 관련해가지고 중대도 가져갔고 시험 볼 때 그리고 엄마가 그 입학사정관한테 물어봐가지고 가져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메달을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입학사정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저 이거 메달 가져가도 이럴 수 있나요? 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게 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정유라가 갖고 있는 여러 비밀의 그 문이 열리는 거죠. 저는 정유라 씨가 그 흡사 특검 도우미 역할을 했던 장시호 씨, 장시호 씨처럼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본인은 협조는 안 하려고 그래도 말을 하는 게 다 협조가 되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의도하지 않게 진실을 다 고백해버리는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것이 이제 안민석 의원이 그 얘기도 했던데 박정희 비자금 통치자금 문제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수사해서 결국에는 이 비밀 재산
환수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중에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원래 교육받은 부분, 훈련받았던 내용하고 다르게 이야기할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딱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엄마가 말해준 게 있어요. 이러면서 엄마가 실제 이야기를 해준 거를 다 이야기하려다가 다시 또 말을 바꾸거든요. 다시 제정신을 차려갖고 네. 이제 당신대로 좀 바꾸거든요. 갔다가 그래서 뭐 정신 차려서 엄마가 6명 지원하는데 너도 그중에 한 명이다. 원형제입니다. 이렇게 아하. 이제 말을 했었는데 지금 들으신 대로 어제 그 공항 기자회견에서는 의외로 거침없이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대학 갈 생각도 없었다. 이런 좀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별명이 럭비공인 것처럼 좌충우돌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다 하나하나 계산된 행동들일까요? 짚어보죠. 검찰 출신이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청문위원이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 했던